정리 44.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에 속한다. 정리 43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이성의 본성을 우리가 사물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정확한 것이고 타당한 관념을 형성하고 그것이 신의 지성의 일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뚝뚝 소리가 들리니까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성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항상 오류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명을 보시죠. 사물을 정확히 지각하는 것, 그리고 즉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에 속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충 우연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이승의 본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을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오류 없이 지각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지각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에 속한다. QED. 자, 여기서 제1부 공리 6을 지금 인용했죠. 자, 몇 번이나 살펴본 것처럼 인식과 대상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1부 정리 29는 자연의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세계가. 자, 이 두 개의 명제로부터 사물의 인식이 참되려면 신의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신이 아무렇게 생각나는 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듯이 자기 의지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또 변덕스럽게 그렇게 사물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본성이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결정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한다거나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개1 보충 1 있고 또 보충 2가 발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하다. 즉 우리가 사물을 과거 및 미래에 관해서 우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오로지 표상력에만 의존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우연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애를 먹었다. 또 미래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혹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고 표상력, 자기의 상상, 자기의 예상, 좋게 말하면 예상이죠. 과거에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연으로 고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연으로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그것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 아니고 머리에 떠오르는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예상에서 흔히 있게 되는데 스피노자는 주석에서 친절하게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를 이제 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앞 내용에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정신은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설사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 사물을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으로 표상한다는 것을 밝혔다. 여기 이제 제가 해설에서 부모의 일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돌아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알죠. 안 계신다는 거. 근데 꿈 속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꿈을 많이 꾸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식 일부에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꿈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현재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즉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머리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에서 보면 부모가 죽었지만 꿈에서 현재 살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내용을. 다음으로 만일 인간의 신체가 한때 외부의 두 물체로부터 동시에 자극받았다면 정신은 나중에 그 중에 하나를 표상할 때에 곧바로 다른 것도 상기할 것이라는 것. 즉, 두 물체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두 물체를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혔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고찰해 봅시다. 자, 여기서 바늘과 실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물론 이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물체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면 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아침 밥을 먹었는데 계속 이제 있으면 오후가 되니까 배가 고프죠. 그러면 배가 고파질 때까지 이제 점심시간 때까지 될 때까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밥이 없죠. 사실 밥이 사라졌는데도 자기는 밥이 계속 있는 것으로 정신에서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그렇게 표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의 존재를,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면 비로소 밥이 내 뱃속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은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밥이 먹고 소화가 되어버렸지만 배가 안 고프니까 계속 우리 정신은 내가 밥 먹어서 내 뱃속에는 밥이 들어있어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오후가 되니 배가 고픈 것은 밥이 현재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오류죠. 밥은 사라졌죠.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로소 배가 고프니까 하는 이 배가 고프다는 게 위에 설명해 보면 무엇입니까?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고프다는 것이 현재적 존재를 배제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이 이런 상상들이 오류라는 거잖아요. 밥이 없는데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예는 뭡니까? 어떤 두 물체를 동시에 연상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의 물체를 보면 양초를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옛날 같은 성냥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뭐 양초를 거의 사용 안 하지만 제가 어린 시절 한 5, 60년 전에 한 50년 전도 더 됐다. 한 60년 전 정도 같으면 이 정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면 이제 양초를 준비했다가 성냥으로 이제 불을 켜가지고 그 양초에 붙여가 전등 대신에 전기불이 들어올 때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초를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냥이 같이 생각나죠. 네? 그 얘기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양초 보면 성냥이 바로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는 원인은 이제 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날 때까지 현재적 존재로서 두 개가 같이 표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성냥 대신에 뭐가 발명됐습니까? 일회용 라이트가 발명됐죠. 그러니까 이제 성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지니까 그걸 배제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뭐가 나타납니까? 라이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양초 보면은 이제 성냥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이 예로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봅시다. 사랑하는 연인과 덕수궁 담 옆을 이렇게 걸어가며 참 데이트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고로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 연인이 생각이 나죠. 자, 그런데 그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면 더 이상 생각이 이제 안 날 수 있는데 배제하는 원인이 다른 멋진 여자를 참 마음에 드는 여자를 딱 만나니까 사랑에 빠지니까 더 이상 옛날 여인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뇌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각났는데 새로운 여인을 만나니까 그 기억 뇌세포가 이제 사라지고 세포라는 것은 계속 바뀌잖아요. 죽고 날가 없어지니까. 그럼 새로운 세포가 그걸 전송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여인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은 또 생각이 나겠죠. 그것은 내 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일부 아주 조금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연으로 치부된다는 거죠. 표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성의 인식이 아니다. 항상 오류가 존재한다.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경우가 있는 그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표상력이지 이성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가 나오는데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것은 직접 스피노자가 예를 든 것입니다.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에 관련된 표상입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시간조차도 표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시간도 표상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제 몇 시쯤 돼가 해질 무렵에 누구누구랑 만났다 이렇게 할 때 그 바로 표상이 되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또 설명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비하여 보다 느리게 또는 빠르게 혹은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고 표상함으로써 시간을 표상한다. 또 그러면 어제 한 아이가 아침에 처음으로 베드로를 보고 낮에는 바울을 보고 저녁에는 야곱을 봤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아침에 딱 베드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점심 때는 또 바울이 나타나겠나? 저녁 때는 야곱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표상이 되겠죠. 즉 그는 하루 전체를 그런 식으로 표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상하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아침과 함께 베드로를, 한낮에는 바울을, 저녁에는 야곱을 표상하게 될 것이다. 즉 그는 바울과 야곱의 존재를 미래의 시간에 관련시켜 표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침이니까, 아침에 베드로만 봤으니까 오후와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바울과 야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건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를 그런 식으로 표상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저녁에 만약에 야곱을 보게 되면 아침과 점심은 어쩌다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고 집에서 보내버리고 저녁에 밖에 나가니까 다시 어제 봤던 야곱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일찍 나갔더라면 아침에 베드로 그리고 낮에는 바울을 만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표상을 하는 거죠. 그 저녁에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머리에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치부할 수 있죠. 정확히 그렇게 된다고 누가 보증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표상연합은 매일매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그렇게 만나게 될 확률이 더 100%로 가까워지겠죠. 기하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가 다른 날 저녁에 야곱을 본 게 아니라 빌립을 보는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보더라도 오늘 저녁에 야곱이 어제 안 나타나는데 혹시 야곱이 죽어버렸나? 빌립을 보게 될까? 야곱이 살았다면 또 야곱을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제 정신에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할 겁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로 그의 표상은 동요할 것이고 누가 나타날 것인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는 미래의 저녁 시간과 함께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다른 때에는 저 사람을 표상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야곱이 나타날 건가? 빌립이 나타날 건가?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둘 다 우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 필연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우연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연으로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이러한 표상의 동료는 표상이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과거 또는 현재 관해 생각하는 사물에 대한 것일 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머리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물을 현재에 관해서든 또 내려갔네. 요거는 글자를 안 봐도 쉬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납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설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표상력에 의한 일종 인식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오류를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볼 수가 없죠. 필연적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죠? 우연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이라 볼 수 없고.
즉 그것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의 인식은 필연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성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실히 살펴봤습니다. 자, 머리에 남길 것은 이제 과정을 이해했으니까 우리 머리에 남길 것은 뭡니까? 이종인식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통하게 아는 것이고 신의 지성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머리에 딱 남길 수 있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다 해봤으면 나중에 뭐 기억이 나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 과정을 인식 못해도 그 결과만 기억해도 그거는 확실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남긴 그 이성인식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는데 이제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충은 뭔가 봅시다. 사물을 어떤 영혼의 상 아래에 지각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그 영혼의 상 아래에 요카 대갈로에서 관점이라고 나왔죠. 영혼이라는 그 관점에서 사물을 지각하고 분석해야만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일시적인 시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나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그런 성질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는 게 정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지각할 때 이성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시적인 시간에서 고찰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에서 고찰해야만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사항을 우리가 다른 또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방 설명한 것과 같은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사항이라는 그 영원한 관점이라는 것이 신의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을 제1순위로 제1원인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양태들이 일어났다는 차원으로 본다고 봐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또 해석해도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정령을 봅시다. 사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성의 본성에 속한다. 이거는 이제 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면서 또 두 번째라 볼 수 있는 것이 필연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인데 이거는 앞에 살펴봤고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인데 영혼의 상 아래서 영원한 시간의 관점 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보충 2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성의 본성이 필연성, 즉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확실한 정확한 것. 자, 그렇게 보는데 한 가지 관점이 뭡니까?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자, 요 결과들을 이제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과정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과정을 일일이 자기가 가르치고 남한테 설득할 것 같으면 과정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과정은 이제 확실히 이해했는 차원에서는 결과만을 기억해도 그것은 진리인 것이죠. 혹시 과정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자신이 복습을 해서 그것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제가 파란 글씨로 썼는 거는 해설 이외에 본문에서 인용했는 거나 다른 데서 인용해 가지고 왔는 것을 제가 이 푸른 글씨로 썼습니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지각한다든지 하면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이성의 본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했죠. 그 어떤 괴물의 본질도 설명하지 않는다.
요 말이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뭐냐면, 그 이성의 본성에 의해서 사물을 우리가 지각하는 데 있어서, 그 이성의 기초는 개념들이죠. 모든 사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들은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어떤 괴물의 본질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괴물들마다, 물체들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양태들이 무한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본성으로 우리가 사물을 파악할 때에 그 왜 이 차이점들을 모르는데 영원한 상 아래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문장을 보면 조금 이해 납득이 힘들죠. 그 괴물의 본질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혼의 상 안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본질을 이성으로서 우리가 이종의식으로서 파악하는 것은 괴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성으로서 괴물의 본질을 파악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차이를 우리가 파악한다는 것인데, 이성으로서 그 차이가 정확하다는 것을 파악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파악할 때 영혼의 시각 안에서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괴물이 양태가 시간이 흐르다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사라져버리면 그 괴물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면 영원한 것이 안 되잖아요. 그 본질을 파악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전혀 관계없이 영혼의 상 안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이 본질들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의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성질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용 한번 봅시다. 그 어떤 괴물의 본질도 설명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만일 어떤 괴물의 본질을 설명한다면 그 괴물이 사라지면 본질도 사라지므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상 A라는 성질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괴물이 사라지면 A라는 본질도 사라지기 때문에 진리가 바뀌게 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진리가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읽을 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좀 진도를 빨리 나간다고 사실은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걸 금방금방 띄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부까지만 하면 3부, 4부는 쉬운 거니까 사실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5부에 가서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2부까지 하고 2부를 새로 자세히 한 번 설명할 때 정리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 49까지 가면 2부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일단 끝까지 나오고 나서 다시 업그레이드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공리육은 창간념은 대상과 일치하는 것이고 제1부 정리 16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므로 이것들은 다 다루었죠. 이미 정리 37 모든 사물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괴물의 본질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공통적인 것은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 38 모든 것이 공통적이면 부분의 속에도 전체 속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게 충분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다. 왜? 이성으로서 공통적인 것은 이성으로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상 아래에 지각되어야 한다. 즉 영혼이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지각이 돼야 되지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서 파악되는 것은 그것은 이성의 인식이 아니고 정화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성적 본성은 필연적이야 하므로 또 내가 설명에 막 열어 올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성적 본성은 자 그래서 1번 제1원이 정리합니다. 내용 배운 내용을 제1원인인 신의 관점을 최고 선순위로 둔다. 이게 영원한 관점을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도 영원한 관점이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말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그 측면이 직접적인 대답이죠. 해설, 이성으로 공통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 괴물의 본질은 공통적인 것만으로 온전히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은, 즉 이성으로서 공통적인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다면 괴물이 사라지면 그 괴물과 다른 괴물의 차이를 이루는 본질도 사라지므로 진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성의 본성은 영혼의 관점에서 지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되풀이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